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성원입니다. 오랜만에 UCC 방송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부터 방송을 UCC 방송으로서 여러분하고 찾아뵈온다고 약속 아닌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새로운 커뮤니케이션으로 여러분들하고 팬들하고 만나 뵙겠어. 여러분 아시죠? 컴퓨터 잘하신 분들 뉴스트랙 쌍방향 라이브 생방송으로 아마 6월달 어느 정도 방송이 익숙해지고 오늘 사실은 시범 방송입니다. 조교 방송 광고 없이 순수 조교 방송으로서 여러분 찾아뵙겠는데요. 다시 한번 안내 말씀드립니다만 제가 6월달 중으로는 다음 달 때는 월요일날 여러분들하고 뉴스트랙으로 라이브 생방송으로 여러분들 계정을 해서 하면은 좋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질문하시면 돼요. 저한테요. 라이브로 질문하면은 어떤 방송 여러분들 관심 있으신 분 마필 나오지 않습니까? 자기 관심 마필 나오면은 저한테 질문하면 제가 상방송으로 여러분들한테 물론 녹화라 보실 분도 나중에 계시겠지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조금 더 적극적으로 다가설 거고 또 커뮤니케이션을 이루면서 그래서 이성훈이가 조교 잘은 못 봅니다만은 그래도 기본은 본다고 감히 금방님 말씀입니다만은 말씀을 드리니까 여러분과 같이 좋은 방송으로서 여러분과 같이 교류하는 그런 오로 조교 방송으로서 진행할 생각입니다. 시대의 흐름은 변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인터넷 정보화 시대에 저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모습으로 여러분한테 찾아뵈려고 합니다. 오늘은 사실상 시범 방송입니다. 약속도 했고 또 저하고 또 팬 여러분들이 못생긴 이성훈이 얼굴도 보고 싶다는 그런 분도 많이 계시고 하니까 제 전화번호가 사실 카페에 어느 정도 오픈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또 코리안 더비가 있지 않습니까? 코리안 더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어떤 마필이 달라졌나, 어떤 레이스를 펼쳐진가에 대해서 또 코리안 더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방송으로서 상위군은 1, 2, 3등급은 먼저 말씀드리고 물론 4군, 5군도 레이팅 경마이기 때문에 미리 나와 있습니다만은 순수 훈련 모습으로서 이 조교방송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성훈 스타일. 이건 편성 필요 없고 가급적이면 여러분들하고 이 조교방송은 순수 훈련 모습 그 자체로서 평가한다는 그것을 여러분 꼭 염두에 두시고 시청해 주셨으면 고맙겠다. 제 스타일 잘 아시잖아요. 자, 출발할까요? 이번 주 토요일 코리안 더비가 있는데요. 재밌는 레이스가 펼쳐질 것입니다. 자, 먼저 JRF 트로피가 있습니다. 특별 경주죠. 어떻게 보면 1차 일본 원정 이번에 우리 원정 가지 않습니까? 일본 원정 1차 예선전이죠. 어떻게 보면 예선전인데 암말 한정 경주죠. JRF 트로피 1200m 토요일날 10경주를 열리죠. 장미연더 참 왼수 같은 마필입니다. 좀 체중이나 뺐으면 좋겠는데요. 어찌됐든 간에 상태는 지난번 정도로 유지하고 있고 무난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여기에 36조의 슈퍼드림 36조 슈퍼드림이 조금 좋아졌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이건 단거리이기 때문에 마필의 내재된 능력보다도 경주 전개가 어떻게 풀리느냐 1000m, 1200 단거리 아니겠습니까? 너나 들이댑니다. 근데 지난주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단거리가 오히려 변수가 더 심해요. 단거리가. 지난주 어제 부산 마지막 경주 39배 먹었지 않습니까? 네, 벌마했군. 제가 텍스트상 올려놨지 않습니까? 금방님 말씀입니다만은 상태는 별로다. 그런데도 기본 능력이 있기 때문에 외곽 선입으로서 선착을 됐습니다. 마신차도 크지 않지. 이게 조교가 전부는 아닙니다만은 경주 전개를 어떻게 풀어나가느냐. 그런 측면에서 1200m는 게이트가 사실 중요합니다. 단거리가 하더라도요.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 이 방송에서 좀 이해해 줄 수 있고 재밌는 마필 하나 추천하죠. 10조의 베스트 타입니다. 이 마필 걸음발은 파워풀하고 날카롭고 샤프한 맛은 없어요. 사실은요. 근데 이상하게 선행선이 다 가능하면서 굉장히 레이스를 압도하는 그런 카리스마가 은근히 있는 마필이에요. 베스트 타입.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점수를 좀 줘야 된다. 걸음발은 그 지난번 정도는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능력과 보시라 무시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선행형 마필 솔로들이라든지 풀문 파티는 그냥 그래요. 그러니까 강하게 볼 필요는 없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1차 JR 트로피 암말 한정경주 1차 조기평 말씀드리겠고요. 자, 토요일 11경주입니다. 마지막 경주. 경마는 마무리가 중요하죠.
2등급 1700 핸디캡. 토요 마지막 2등급 핸디캡 경주. 재밌습니다. 능력 마필, 인기 마필, 피코 나이스. 제가 타이밍 놓쳤죠? 2착을 지난번 입상을 했습니다. 추입형으로서요. 뭐 그 정도는 유지하고 있습니다. 연일 병합을 잡아 돌려가면서 그 정도는 유지하고 있다. 대성강도 더 발전된 걸음은 아닙니다만 이 마필도 어차피 2착을 입상했기 때문에 인기 마필입니다. 근데 미세하게나마 파워감은 낮은 것 같은데 이 마필도 조금 문제가 있는 마필이죠. 지난번 편성상 돌았지 않나 능력껏 보시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제가 이번 2등급에서는 마무리 조기를 더 만만하게 뭐 천삼이라든지 스토마트, 라운프라다 이런 마필이 싹 눈에 들어오지는 않는데 한 마리 눈에 들어오는 마필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22조에 한번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분명히 노리고 싶은 사람 많이 계실 거예요. 월요일날 조교방송이기 때문에 마무리 조교가 남아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I say 후대이 I say 후대이 요게 좋아하는 쳤습니다. 파워감은 아직까지 좀 날카로워진 맛이 없다. 그게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파워감은 좋아졌다. 마무리 조교가 이 마필은 굉장히 중요하다. 아무튼 지난번에 비해서는 파워감은 좋아졌다. 인기 마필 능력껏 보시고 한 마리 더 I say 후대이를 언급하면서요. 저의 마지막 경주 2등급 1700 핸디캡 1차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토요 12경주, 죄송합니다. 이번 주가 토요 경마가 12경주가 있습니다. 12경주가 있는데 이번 경주가 굉장히 까다로워요.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아마 편성 출마표 뜨면은 또 종합지 인기순위라든지 여러가지 측면에서 아마 충마도 없고 후착도 없고 상당한 난타전으로 팔릴 것입니다. 팔릴 것인데 인기마필이죠. 지난번 인기마필 뭐 일고의 가치도 없다 제가 잘라드렸던 신규 강자 지난번 중거리에서 허우적대했죠. 이번에 3등급 1400 핸디캡 열리니까 이거 적정거리 만났다 강하게 노려야 되겠다 참으십시오. 계륵 같은 마필이에요. 사실은 신규 강자가 계륵 같은 마필은 뭐냐 이거 버리지도 못하고 놓고 가지도 못해요. 그래서 놓고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는 것을 여러분한테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놓고 가지 마시라는 거. 아시겠습니까? 마무리 조개 관계없이 신규 강자 그렇게 제가 정도 마무리를 하겠고요. 여기에 스팅 캠프도 조금 낮은 것 같은데 아직까지도 좀 그림의 변화가 없는 것 같고 여기에 또 22조 마필 하나 복병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뭔 일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강력하게 훈련을 시켜가고 짧고 강력한 조교를 시키고 있는 저령마 아직까지도 100%는 아닙니다만 지난번에 비해서 미세한 오름세는 맞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여기에 위주 브라운 40조 마필인데요. 여기에 선행형 마필로서 만약에 이 마필이 선행을 받았을 때는 조금 신경 쓰시라. 완벽한 모습은 아닌데 밸런스가 잡혀가면서 파워감도 동시에 좋아지는 뭔가 모르게 위주 브라운이 의지 있고 신경을 많이 쓰는 그러한 적용 모습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여기에 20조 마필이죠. 지난번 눈세발 기술 완장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텍스트 북. 저하고는 개인적으로 4군, 5군 했을 때 잘 잡아먹었죠. 추천 경기로서요. 근데 여기에 걸음이 날카로워졌어요. 조금 날카로워졌습니다. 그것에 마필에서 조금 어느 정도 샤프한 모습으로 변할지는 말문적으로 변할지 모르겠는데 텍스트 북도 상황에 따라서는 버리면 이번에는 안 된다. 지난번 계속 버렸죠? 안 된다고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올웨지 이너도 괜찮아요. 올웨지 이너도 조금 날카로운 맛이 없다는 게 아쉬움이 있습니다만요. 그래서 이번 경기는 굉장히 어려운 경기입니다. 토요 3등급 1400m 신규 강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인기 마필입니다. 적정거리 1400m 강하게 넣으실 분 참으시기 바랍니다. 올웨지 이너, 위주 브라운, 텍스트북, 저령마 언급해 드렸습니다. 자, 토요일 제 9경주입니다. 좀 순서가 엇갈렸는데요.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그 관심 마필 등록되어 있는 그 경주부터 제가 사실은 순서대로 한 거예요. 네.
토요경마 제9경주 혼합 3등급 1800m가 있습니다. 혼합 3등급 1800m. 재밌는 맛비이 하나 있는데 그건 나중에 제가 설명을 하겠고요. 여기에 숙문전 맞이하고 거리 경험이 없는 아몬거스트가 있습니다. 여기 또 문세발 기수 안장이면 인기 정말 속된 말로 허벌나게 팔릴 거예요. 요거 강하게 보지 마십시오. 선행하여 선행 할아버지 받아도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리죠. 거리 경험을 떠나서 선행형 막비의 특유의 활기 있고 투지는 그런 모습은 아니었기 때문에 또 이런 막비를 갑자기 마무리 때 좋아지지는 않아요. 참으시라고 말씀을 드리면서요. 버리라는 말씀을 제가 함부로 못 드린 게 이제 마무리가 남아있기 때문에 또 편성상 또 어떻게 또 선행을 받았을 때 좀 그런 변수가 있기 때문에 솔직히 그렇습니다. 여기에 지난번 2차 기상에 또 저도 강하게 노렸던 겟더레딘도 역시 강하게 볼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이번에는 훈련이 벌레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성의 없는 조격이기 때문에 조금 그렇습니다. 버려도 조금 조심스럽습니다만 오늘 조기 모습 왔으면 버려도 되지 않느냐. 솔직히 저는 그렇게 체크했습니다. 여기에 사이클링 히트 지난번 2차 기수상 했습니다만은 여전히 괜찮습니다. 눈기 마필로서는 메리트가 어느 정도 있다. 요거 마필은 가져가셔야 됩니다. 여기에 14조의 금화 빅토리아가 괜찮아요. 순수 훈련 모습으로 괜찮고 여기 최고의 복병이 하나 소개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23조 마필이죠. 저 개인적으로 상당히 좀 스타일은 싫어하는데 대한 항공 좋아하는 쳤어요. 지금 출전 사이클이 깨지고 바이오레딘이 깨졌거든요. 깨졌지만은 어찌됐든 간에 대한강구는 편성이 일본 편성도 어영비한 기본막 편성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마필이다. 복병권이로서 이렇게 언급하겠습니다. 토요일 구경주 혼합 3등급 1800 핸디캡 1차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토요경마 제10경주 안말 한정경주인데요. 제가 이 방송에서 아까 저 서두에 제가 순서가 좀 맞다 보니까 이 방송에서 제가 언급을 초대했습니다. 토요일 것은 요 정도로서 마무리 짓고요. 제가 순서대로 안 한 이유는 관심 변성이 나와 있는 것도 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자, 일요일로 넘어갑니다. 일요일 제10경주 2등급 1400이 있습니다. 2등급 1400인데 이번 주에 1400이 편성마다 군별로 등급별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여기 재밌는 맛비 하나 출전하죠. 강토리 3착승을 했습니다. 3착승을 했어요. 이러면 아시죠? 관절경 수술하고 공백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 4개월 공백기 가진 걸로 했는데요. 개인적으로 문자하고 그 마거나 좀 틀렸습니다만 552배를 넣었던 제가 아니다고 말씀드렸었죠. 완전 올대가리 맞길 문세발 기수 안장의 강토리 아니다. 제가 어떻게 멘트까지 했느냐. 현장에서 취소될지도 모른다. 까지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 결국 출전해서 자빠이 되면서 쌍승식은 초고배당 2800 몇 배 터졌죠? 복승식 552배. 결국은 관절경 수술하고 공백기를 가지고 있는데 그냥 그래요. 훈련은 열심히 시키는데 나머지 마필들 슈퍼서프 두 마리만 언급하겠습니다. 이런 편성이 9마리 단출한 편성이거든요. 강토리 빼고 두 마리만 언급하겠습니다. 상태가 괜찮은 마필 슈퍼서프 36조의 슈퍼서프 15조 인기만 팔리면 위험한 집구석 이해가 안되는 마필인데요. 집구석인데 36조의 슈퍼서프와 15조의 정상마루가 순수 훈련 모습으로서는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그 UC 방송, 조기 방송 하시면서 제가 그 여담으로 이런 말씀 드렸는데, 제가 뭐 방송 보시다시피 이마에 주름살도 없지 않습니까? 제가 올해 29입니다. 작년에도 29이었고, 왜 흰머리 났느냐 질문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저한테 문자를 보내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뭐 웃으면서 농담했는데,
하얀 흰색 머리는 그냥 염색한 걸로 생각하십시오. 이 방송이랑 UC 방송이라는 것은 여러분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제가 이 UC 방송을 다시 시작한 거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있는 그대로 여러분들이 이성훈에 대한 평가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 하이라이트죠. 코리안 더비에 대해서 언급을 하겠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코리안 더비 위해서 제가 부산을 가려다가 이번 주에 개인적 일정상 못 갔습니다. 뭐 솔직하게 저는 거짓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일정상 제가 부산의 주말 조교를 못 봤습니다. 못 봤는데 과천 마필에 눈에 확 띄는 마필이 있었습니다. 물론 능력 마필이고 인기 마필입니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개망신 당했죠. 과천 랭킹 1위 대구남입니다. 요거 지난번 승부는 갖다 버렸어요. 이성훈이가.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갖다 버렸어요. 버리고 나서 욕은 바가지로 얻어먹고 망신은 망신대로 당했습니다. 왜? 그 걸음으로서 어떻게 입상하느냐. 2군에서 전 버렸습니다. 선행을 받는 순간 못 버틴다 봤어요. 근데 오히려 여유가 있더만요. 제 기준으로서는 이성훈 기준에서 도저히 추천이 안 됐습니다. 3군, 4군이면 몰라도. 경마팬 여러분. 대구남이 변했습니다. 대구남이 이제 이성훈의 마음에 들어요. 100%는 아니더라도 분명히 변했습니다. 대구남이. 선임에 대한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제가 UCC 방송에서 이렇게까지 강조한 것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무조건 아무리 부산 마필들이 강하더라도 능력을 떠나서 경주 정결 떠나서 대구남은 무조건 가져가셔야 합니다. 그런 변했습니다. 예전의 대구남이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부산 마필들은 죄송합니다만은 목요일날, 수요일날, 금요일날 보고 부산 조교평 텍스트상에 말씀을 분명하게 있는 그대로 워낙 부산 마필이 강하지 않습니까? 나머지 서울 과천 마필들은 생략합니다. 무시합니다. 아예 무시하고 대구남에 대해서 분명하게 여러분한테 자세하고 강하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라고 하고 부산 마필은 금요일날 텍스트 세상에 제가 부산 조교 단평 출전 마필소로 올라오면 제가 언급을 하겠습니다. 됐죠? 자, 1등급 1800 핸디캡 있습니다. 참 제가 어제 지난주 텍스트상에 올렸다시피 정말 성기가 죽겠습니다. 큰일 업체라. 터프인. 제가 자르고 추천윤이 간다고 지난주 월요일날 조교평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르고 일고의 가치도 없이 자르고 가려고 단단히 맘먹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 출전한 등록 마필 두수가 여타 마필 최소한 7두거든요. 최소한 7두예요. 기존이요. 조교가 몇 마리 안 한 거예요. 등록을 안 한 거예요. 마지막에요. 등록해놓고 예비 등록해놓고 열받아 미치겠습니다. 클린업체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강하게 보지 마십시오. 핸디 관계없이 마무리 조교 관계없이 클린업체나 이번 주도 강하게 볼 필요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더블 샤이니 능력껏 보십시오. 입에서 욕 나온다. 참 어려운 직구설입니다. 35조 때문에 제가 길게 말씀 안 드리랍니다. 바다질주 그 정도는 유지하고 있는데 어찌 조금 이렇게 뭐랄까요 그 생전 보지 못한 그런 꼬장기를 약간 부려서 능력껏 보십시오. 강한 마피는 아니고 지난번에 후차고 아예 놓고 갔으면 맞췄지 않습니까? 놀부만세 강하게 보지 마시고 비컬린이 이 돼지 같은 마필 정말 싫어하는 스타일인데요. 조금 빠릿해졌어요. 순수 훈련 지난번 인기 마필 7의 가치도 없이 버렸습니다. 이번에는 못 버리겠습니다. 금화챔프 그 정도예요. 상대들이 강해요.
그러나 어찌됐든 간에 훈련 모습으로서는 구만석이 조금 달라졌어요. 아주 미세합니다만 좋아지는 사실입니다. 구만석. 상대로 좀 강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솔직히 듭니다. 노드트 프린스 유명한 부산 19조 마필입니다. 지난주 부산 19조 부산에 있는 마필도 입상했죠. 롱스피드 마지막 추천 경주였죠. 그거 놓고 노드트 프린스 상태는 나쁘진 않아요. 그러나 완벽한 그 입상했을 때 그 완벽한 모습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마무리 봅시다. 여기에 복병 아닌 복병이 하나 있습니다. 황금탑입니다. 황금탑이 어찌됐든 간에 좋아하는 쳤습니다. 1군 깔끔하게 1차 정리해드렸죠? 네. 황금탑 이유 불문하고 파워감과 바란스가 좋아졌고 의지도 있었다. 구만서 언급해드렸고 빅컬림 언급해드렸고 노르만서 언급해드렸고요. 다 언급해드렸습니다. 그런 협차나 잘 1차 정리를 1번 주 1등급 1800 핸디캡 정리해드렸습니다. 자, 상위문에서 마지막 일요일날 여기는 제7경주 3등급 1200 핸디캡.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어떻게 상위군을 1200을 하냐. 경마 발전이 안 돼요. 이게 내가 시간 관계상 제가 길게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만요. 애국의 사례를 보면요. 우리가 G3 아니었습니까? 49개 프로 경마에서요.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왜? 마피는 기본적으로 경주만은 장거리입니다. 장거리 만들어서 뭐 하겠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어요. 대표적인 사례가 일본입니다. 일본이 G1에 올라갈 때까지 단거리 자체가 없었습니다. 자, 어찌됐든 간에 저는 개인적으로 3등급 1200이 단거리는 별로 좋아하지 않네요. 이번 경주 상당히 혼전입니다. 혼전인데 고개가 높아서 항상 아쉬움이 있는 49조의 돌진. 파워감이 조금 좋아졌어요. 파워감이 조금 좋아졌고요. 여기에 미라클 축제는 아직까지도 베스트 컨디션을 할 수 없어요. 미라클 축제. 여기에 6회 통쾌. 이 마필이 왜 실전에서 못 되는 건 저는 솔직히 이해가 안 돼요.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상태는 괜찮아요. 섀도우 복스 괜찮습니다. 상태는 좋아요. 블랙 드레이 상태는 괜찮습니다. 여기에 8조의 슈퍼 가디언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이번 경기 상당히 어려워요. 단거리. 미라클 축제는 아직도 베스트 컨디션을 할 수 없다. 슈퍼 가디언도 상태는 괜찮다. 6회 통쾌 말씀을 드렸고 돌진 말씀드렸었죠. 근데 이 돌진은 그 약점이 있죠. 최병현 기수가 한번 입상을 시킨 마필도 있는데요. 좀 고개가 약간 높기 때문에 좀 아쉬움이 좀 있어요. 근데 상태는 파워감은 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섀도우 폭스도 약간 나름대로는 좋고 이렇게 나머지 마필들은 눈에 띄는 마필이 별로 없어요. 뭐 장수 파트라든 레알 라이트 트리플 라이트도 열심히 조개시키는데 그냥 그렇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제7경주 3등급 1200 단거리 핸디캡 이 정도로 상위군은 토요일 일요일 마무리하고 하위군에 눈에 띄었던 마필들만 제가 언급하면서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저교 평을 놓고 노트를 보고 얘기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요. 자, 5조 마필입니다. 호크윙이 장하는 걸 알고 생각하는데요. 어찌됐든 간에 장비 천복. 지금 한 6, 7번 바닥을 기고 있죠. 조화는 쳤습니다. 조화하고 역시 5조의 우승하우스. 이 두 마리가 5조에서 조금 눈에 띄었다. 걸음이 괜찮더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7조에 5군인 걸로 기억이 되는데요. 슈퍼러키. 5조의 슈퍼러키. 하이군은요. 편성이 있어요. 5군, 4군 입장식을 레이팅이요. 그건 저는 무시해요. 왜?
조개방송인데 그 편성 알아서 뭐야 합니까? 그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제가 왜 오늘 첫 방송이기 때문에 지금 상위부는 제가 보고 제가 말씀드린 건데요. 어, 8조의 진명깃발. 요거 괜찮아요. 상태가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슈퍼가디언도 상태는 괜찮습니다. 8조의 슈퍼가디언 2마리 제가 말씀드리겠고, 쭉 넘어가서 눈에 띄었던 마필이 18조의 스타영천, 18조의 스타영천하고 베스타일 요 2마리가 눈에 띄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24조 마필들이 괜찮아요. 하이포인트, 러브리, 24조 하이포인트, 러브리. 아까 제가 언급을 안 했습니다만은 블랙 트렌도 나쁘진 않아요. 23조 하나 순서가 빠졌는데요. 23조 마필이 한 마리가 눈에 띄었던 게 마법 캡틴. 마법 캡틴. 제가 이 글씨가 굉장히 적거든요. 제가 눈이 나쁜 걸 떠나서 이 조개노트가 적기 때문에 좀 이해해 주십시오. 이 마필이 눈에 띄었다. 24조 마필 3마리 제가 언급해 드렸고요. 그 다음에 28조에서는 눈에 띄었던 것이 없었습니다. 별로 그렇게. 29조에서는 킹 어헤드가 제법 탄력이 있었다. 킹 어헤드가 탄력이 제법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32조의 대박인가요? 아무튼 뭐 입상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입상할지는 모르겠는데 뭐 순수 조개방송으로서는 먹새 좋아하는 쳤습니다. 탄력도 나오고 여러가지 측면에서 바란스도 맞고 이런 측면에서 먹새가 훈련도 상당히 정성을 나름대로 들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여기 34조의 포트 스토리, 예산마필이죠. 예산사고 포트 스토리도 파워감은 있었다. 이건 편성을 봐서 선택해야 되는 마필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36조의 최고사랑 탄력은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최고사랑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쭉 넘어가서 위즈브라운은 아까 그 편성에서 말씀을 드렸었고요. 철두도 41제 철두도 이마필 인기 좀 끌었었죠. 몇 번요? 조금 나아진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목이 마르니까 뭐 잠깐 목 좀 추이겠습니다. 뭐 오랜만에 조개방송 하니까 제가 조금은 긴장이 되네요. 여러분 또 저는 뭐 이렇게 숨기고 뭐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판단은 여러분들 하시고 또 월요일까지 조개가 마무리 조개가 남아있고 또 편성도 남아있고 게이트도 남아있고 하니까 순수 훈련 모습으로 해라라는 것을 잘 아시지 않을까 제 스타일이요. 그런 모습으로 청취해 줬으면 좋겠다. 가벼운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널푸른 천둥이가 상당히 의지있게 44조입니다. 널푸른 천둥이 상당히 의지있게 하겠는데 조금 지켜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나름대로 훈련 자체는 굉장히 열심히 조개시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44조의 천왕, 상태는 무난하고 괜찮아요. 편성에 따라서 선택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47조가 오래간만에 몇 마리 눈에 띄었어요. 확하고 땡기는 맛은 없는데 47조에 아오캣
여기 가장 눈에 띄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라우프 이 두 마리가 눈에 좀 띄었다. 괜찮더라. 편성에 따라서는 지난주처럼 3,300번가로 일경주예요. 초고배당에 저는 솔직히 설마 했습니다. 가져간 거고요. 경마랑은 그래도 조교가 어려워요. 왜 어렵냐? 조화는 쳤어요. 제가 마지막 추천 경기 때 그랬지 않습니까? 그 마필 한 마리를 못 가져가서 제가 500몇 배를 놓쳤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지금도 속이 상하고 마음이 안 좋습니다. 사실은 제가 웃으면서 여러 가지 사업했습니다만 저는 속이 새카맣게 타고 여러 가지 똑같이 아시잖아요? 저도 똑같이 배팅하고 희로애락을 같이 합니다. 근데 좀 아쉬움이 굉장히 많이 남았습니다. 뭐 추천률 가서 뭐 100 몇 배도 먹고 한 목숨씩 166배도 먹고 뭐 중배당 1000배당 몇 개 먹었습니다만 그만하면 끝나는 게 좀 아쉬움이 많네요. 여기 51조에 하이군 마필 정말 잘났어. 잘났어 정말. 여기에 듀얼 폭풍, 파이어폭스 이런 마필도 51조 하이군 마필들 이런 마필도 상태는 괜찮아요. 대성과는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래서 이 마필들도 근데 51조라는 게 제가 늘 개인적으로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은 그 이상한 조교를 많이 시켜요. 이상한 조교. 그게 주로 조교가 아닌 번외 조교를 시켜요. 저희들은 알아요. 마필의 눈동자만 봐도 저 마필의 아침에 채식 상태가 뭔가를 상위군은 알 정도입니다. 그 정도로 면밀하게 체크 못하면 조교 전문가가 할 수 없어요. 무슨 뜻이냐? 아침에 조로 나가서 주로 나오면 그 마필에 대해서 전날 컨디션이 어떻는가? 마필이 어젯밤에 제대로 잠을 잤는가? 보는 순간 알아요. 그 정도로 체크를 해야 돼요. 네. 근데 51조는 주로 조교범도 이상하게 그 번외 조교를 많이 시킨 것 같아요. 항상 제가 그런 걸 느껴요. 내가 제 나름대로 확인을 해봤습니다만은 역시 그 말이 제가 생각했던 건 맞더라고요. 가령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산악조교를 낮에 시킨다든지 어디 가서 외부에서 목장에서 훈련을 시키고 왔다든지 우리한테 안 보여주려고 한 것인지 뭔가 숨기려고 한 것인지 그런 것은 아닌 거라 생각합니다. 51조가. 근데 항상 보면 그림이 그냥 조금 파워풀한 그런 모습이 조금 항상 부족해요. 모든 마필이 그래요. 그런 점에서 저는 개인적 불만을 가지고 있는데 아무튼 이제 하이군 이 세 마리 다시 한번 언급하겠습니다. 네. 잘났어 정말. 파이어폭스, 듀얼 폭풍이 뭐 상태는 괜찮더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52조는 토호가 뭐 상태는 좋았습니다. 상태는 좋았고요. 스마트 타입은 편성에 따라서 봐야 되고요. 별로 그렇게 눈에 띄는 정도는 아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흥한대로 54조. 요마피는 컨디션이 좋았다 나빴다 이렇게 하니까 저게 시키면서도 그래요. 저게 시키면서도 그러기 때문에 제가 이것은 확실하게 뭐라고 말씀 못 드렸습니다. 자, 추가 두 마리만 언급하고 빠졌던 거 언급하고 이 방송 오늘 방송 마무리 하겠는데요. 39조에 지난번 인기 끌었었죠. 인기 끌어서 켄터키 코드 지난번 인기 2위로 팔린 걸로 제가 기억이 됩니다. 하이본인데 김옥순 기수가 탄 걸로 기억이 되는데요. 그러면서 배당이 나왔죠. 터졌는데 제가 위험하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걸로 기억이 됩니다. 되는데 이거는 무조건 편성 조건 관계없이 걸음이 좋아졌기 때문에 무조건 가져가야 된다. 기본 순발력도 있는 마필이죠. 편성 조건에 관계없이 지난번 인기를 팔렸던 켄터키 코드 위험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번에는 무조건 가져가야 된다. 39조 마필 켄터키 코드를 제가 말씀을 분명하게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마리 더 언급해 준다는 것이 생각이 지금 갑자기 생방송이다 보니까 생각이 안 납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 몇 마리는
금요일날 어차피 제가 2차 조개평 간단하게 드리거든요. 또 이번 주에 또 부산 마필들이 코리안 더비 때 올라옵니다. 코리안 더비 때 올라와서 어떤 마필의 상태가 좋고 나쁘냐 이거에 대해서 또 과천 마필을 지난주처럼 몇 마리 언급을 하면서 지난주 조개방송도 괜찮았죠. 조개평도요. 여러분한테 텍스트상 도움이 됐다고 감히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마필 추가된 것은 몇 마리라도 금요일날 부산 마필 첨부해서 같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여러분들하고 조개방송 하니까 조금 긴장도 되고 좀 밖에는 비는 오고 저도 지난주에 그 마지막 경기 때 그 후착 한 마리를 못 가져가서 드리포트를 못 가져가서 제가 잠을 설쳤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사람입니다. 경마 끝나면 다 잊어버리려고 하는데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솔직히 잊어버리지 못하겠어요. 그게 너무너무 억울하고 속이 상합니다. 제가 그 마피를 조개 때 못 잡아냈으면 억울하지 않아요. 솔직히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 마피를 보고도 언급하고도 못 가져간 게 구멍수 4구멍을 못 가져가고 3구멍을 줄이는 바람에 너무너무 억울합니다. 그렇게 큰 배당이었는데요. 자, 오늘 조교 생방송 소대 말씀드렸다시피 앞으로 뉴스트랙으로 라이브 생방송으로 여러분한테 커뮤니케이션 방송을 6월달부터 6월 중순경부터라도 준비를 해서 직접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부족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다음 주부터 차근차근 더 나은 방송 준비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조교 관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